드넓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파란색의 빛들은 도시 구석구석으로 촘촘하게 떨어집니다. 이윽고 푸른빛은 더욱 빛나게 되고 사람들은 끌려 올라가듯이 하늘로 말려 들어갑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류,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김없이 찬란한 야경을 뽐내는 LA. 그곳으로 향하는 비행기에는 일레인과 그의 애인인 제러드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제러드의 성공한 친구 테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의 생일 겸해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하우스 파티를 열 생각인데요. 때마침 제러드와 일레인은 LA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구로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테리가 보낸 개인기사. 초호화 서비스를 받으며 그들은 테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도로를 달리며 제러드와 일레인 커플은 테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테리의 하우스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고 해가 지고 본격적인 파티에 들어섭니다. 모두들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테리의 사업 동료가 다가와 제러드에게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리도 제러드에게 여기로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죠. 그녀에게 테리가 한 얘기는 방금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려던 찰나 그녀는 임신했다는 얘기를 제러드에게 전해줍니다. 여행을 망치기 싫어 말하기를 숨겨왔던 그녀. 한편 밖에선 옆집들을 염탐하며 모두들 신나게 즐기고 있었죠. 관리인이 찾아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끄러웠던 파티가 끝나고 모두들 하나둘씩 잠을 청했고 하늘에서는 영롱한 파란빛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불나방과 같았습니다. 이윽고 그 불빛은 테리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고 잠을 자고 있던 청년은 블라인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혼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불빛을 향해 서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제러드 역시 그 불빛에 이끌려 하늘로 승천할 뻔하지만 친구들이 끈질기게 막아준 덕분에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테리는 총을 챙긴 후 제러드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서 동태를 살피기로 했죠.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하늘에서 파란빛의 불빛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드넓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파란색의 빛들은 도시 구석구석으로 촘촘하게 떨어집니다. 이윽고 푸른빛은 더욱 빛나게 되고 사람들은 진공청소기 앞에 먼지 마냥 말려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것이죠. 자동 잠금에 의해 문이 잠겨버리고 테리는 권총으로 문을 쏴서 문을 부셔버립니다. 빛에 오래 노출되지 않은 일레인은 다행히도 금방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일행들은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하던 도중 스타크래프트에서 본 것 같은 정찰병의 눈을 겨우겨우 피하게 되고 타이머가 꺼진 블라인드는 다시 내려가서 빛을 차단해줍니다. 일행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차를 타고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인원이 많아 차를 2대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출발한 일행들. 앞서가던 페라리는
출구 컷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리도 잡아먹혀버립니다. 지아도 상황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녀석이 일행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위기의 순간 아파트 관리인의 화력으로 녀석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놈의 몸속에 먹혀있던 주민을 꺼내주지만 녀석은 그 주민의 뇌를 뽑아가 버립니다. 마치 탄을 재장전하는 것처럼 죽은 뇌를 새로운 뇌로 바꿉니다. 이놈들은 인간의 뇌를 자신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시 1층으로 올라와 지상의 출입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편 빛을 오래 보고도 살아남은 제러드의 몸에는 이상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기다리던 미 공군의 역습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핵탄두를 실은 무인기들과 스텔스기는 하늘에 떠있는 외계선을 날려버리기 위해 맹렬하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반항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엔 마지막 스텔스기 하나만이 남게 됩니다. 스텔스기는 폭파당하기 직전 마지막 핵탄두를 한 발 쏘게 되고 커다란 화염 속에서 마침내 외계선은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한 줄 알았지만 기체에서 자기장 같은 것이 생겨나며 다시 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제러드는 일레인에게 같이 이곳에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인이 끼어듭니다. 뺨을 때리는 걸로 부족한지 죽방까지 꽂아버립니다. 주제를 넘은 그를 참교육시켜주고 제러드와 일레인은 옥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와 있었고 군인들은 생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 후송을 요청해줍니다. 밑에 층은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송을 위한 헬기가 보였지만 그들에게 탈출이란 너무나도 멀고 험했습니다. 외계인들은 끝없이 제러드와 일레인을 조여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갈 때 밑에 있는 아저씨도 대미를 장식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끝내 그는 큰 놈 하나를 데리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위에도 위기인 건 마찬가지. 하지만 화끈한 일레인 덕분에 제러드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폭발로도 죽지 않은 거대한 놈은 분노에 가득 차 일레인과 제러드를 쫓아오지만 더 이상 탈출구를 찾지 못한 일레인과 제러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키스를 나눈 후 그들은 결국 끌려 올라갑니다. 우주선 안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인간들을 잡아다 뇌만 뽑아가고 버려버리기 때문이죠. 일레인은 제러드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일레인의 눈앞에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이상 증세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레인과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그의 뇌만 붉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뇌를 자신의 몸에 넣은 한 외계 생명체. 동족들과 눈색이 달라지더니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레인의 비명소리를 찾아 내려가 동족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하늘에서 파란 빛을